안녕하세요, 찜티크 스튜디오 잼입니다. 오랜만에 게임을 하려고 대탑을 켜봤는데 제가 대탑을 맞춘 지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때 당시는 한 200만원 주고 맞췄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조금 사양이 떨어진 스펙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버벅인다든지 아니면 화질이 너무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참에 한번 이 게임용 컴퓨터를 하나 맞춰볼까? 라고 찾아보다가 데스크탑보다는 이제 노트북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찾아보는데 스펙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잘만 하면 이거를 단순하게 게임용 뿐만 아니라 작업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바로 들고 와 보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에이수스의 터프 게이밍 F17이라는 노트북이 될 텐데요. 오늘 이 노트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게이밍 퍼포먼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13세대 i9 13900H급으로서 최신 13세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i9이 들어가 있고요. 완전 최고 등급인 HX 바로 밑에 있는 H를 가지고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16GB, SSD는 512GB,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4060인데 TGP가 140W짜리입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2.6kg이 되겠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17.3인치로 엄청나게 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K 해상도의 주사율은 240Hz, 최대 밝기는 300니트, G싱크와 프리싱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색 재현율인 DCI P3가 10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PD 충전 가능하고 먹스 스위치 지원하고 있고 썬더볼트 4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스펙이 굉장히 좋죠. 일단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런 게임용 노트북으로 출시한 제품들은 대다수가 디스플레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주사율에만 신경 쓰지 화질적인 측면은 거의 좀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FHD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2K 해상도의 DCI P3가 100%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화질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사율은 240Hz가 되겠는데 사실 게임할 때 240까지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픽카드가 좋아도 240까지 지원하는 게임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144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눈에서 인지를 잘 못해요. 자, 지금 제가 한번 테스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240Hz까지 나오고 있는데 100Hz 좀 넘는 거 한번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이라는 게 분명히 좋긴 좋지만 144만 돼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플레이하실 때 그 정도 설정하시고 하신다면 조금 더 쾌적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램 같은 경우는 16GB인데 작업용으로 쓰기 위해선 32GB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16GB에서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게이밍 퍼포먼스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게이밍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서 가장 고사양 게임인 호그와트 레거시와 함께 요즘 가장 핫한 디아4, 그 다음에 FPS 게임인 오버워치2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개의 게임 모두 다 2K 풀옵션에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성능이 좋으니까 풀옵션 정도는 가야겠죠. 그럼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아블로4로 2K 풀옵션을 해놓고 DLSS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시간 프레임을 볼 경우에는 약 120에서 130 정도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4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 이상만 돼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을 볼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화질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실히 FHD보다는 2K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면서 놀랬던 점은 DLSS의 성능이 될 텐데요.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초반에 보여드렸지만 DLSS를 켜고 지금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3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DLSS를 끌 경우에는 이제 100프레임이나 조금 더 그거보다 더 낮은 뭐 70, 80프레임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운 더 높은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정말 놀랬습니다. 게다가 DLSS를 켜게 될 경우에는 화질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화질 저하된 수준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17.3인치 모니터에서는 그거를 좀 캐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화질 상태에서도 높은 프레임으로 더 부드럽게 더 쾌적하게 게임을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버워치를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역시 똑같이 2K의 프로브로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DLSS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없더라고요. 아마 있으면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DLSS가 없는 상태에서도 2K 프로 130프레임 정도는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부드럽고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7.3인치라서 일단 잘 보이는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주사율이 높다 보니까 반응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쾌적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요. 물론 제가 지금 플레이하는 캐릭터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움직임을 요구하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감하는 게 좀 더 작을 수도 있겠지만 프레임 방어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능이 좋다고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꽤나 크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FPS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240Hz까지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FHD에서 한번 해봤는데 아쉽게도 240까지 끌어올리는 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맥스가 229까지 찍었죠. FHD의 풀옵션을 돌렸는데 아마 풀옵션보다 좀 더 낮은 옵션으로 하면은 240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기에는 144나 체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40Hz까지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것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144 정도로 유지하시면서 플레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고퀄리티로 더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호그와트 레거시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경우 역시 똑같이 2K 프로브로 해놓은 상태이고요. DLSS를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80 조금 넘는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60프레임 정도만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프레임이 높을수록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어서 최대한 높여봤는데 이 정도가 화질을 너무 저하시키지 않고 적당하게 유지시키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죠? 굉장히 쾌적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었고 디테일 같은 걸로 보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화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 디스플레이 역시 뛰어나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법들이 되게 화려하게 잘 표현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끊기는 게 아예 없죠.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경우 권장 사양이 1080ti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에서 전혀 끊기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꽤나 고사양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F17 노트북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퍼포먼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든 끊김없이 부드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00번대부터 추가된 DLSS 3.0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프레임을 올려주면 화질이 떨어지는 기능인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좋아져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뭐 게임 성능 이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열, 소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지 못하잖아요. 일단 발열 같은 경우는 웬만한 노트북들보다는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안 뜨겁다 이런 건 아니에요. 뜨겁긴 뜨거워요. 하지만 다른 노트북들보다는 좀 더 낫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팬이 돌아갈 때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이 빈도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른 노트북들은 막 실행을 하면 계속 팬이 돌아가면서 쉴 새 없이 시끄럽게 만드는데 얘는 돌아갔다가 꽤 장시간 멈췄다가 돌아갔다가 꽤 장시간 멈췄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발열 관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팬이 그만큼 덜 돌아감으로써 이 팬 소음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각 이상으로 좋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이렇게 좋은 디스플레이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용으로 테스트 해야겠는데 생각보다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작업용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용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또 궁금해진 게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와 비교해 봤을 때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 차이가 보일지 좀 이런 점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펙 자체가 거의 최고 사양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영상에선 여러분들에게 작업용 테스트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와 함께 이 ASUS 터프 게이밍 F17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